우레이 선수 슛! 아, 안타깝게 중국이 패배하고 맙니다. 또 졌어! 이야, 2023 아시안컵에서 중국 축구는 0승 2무 1패 빵골로 다시 한번 조별 탈락이라는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일찌감치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의 호날두라 불리는 그 우레이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올림픽만 했다 하면 미국에 이어 2위는 밥 먹듯이 하면서 금메달을 석권하고 탁구, 수영, 농구, 배구, 체조, 쇼트트랙까지 못하는 게 없는 종합 스포츠 대국인 그들인데 대체 왜 축구는 요 모양 요꼴인 걸까요? 중국은 지금까지 월드컵 무대에서 딱 한 번, 그것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해서 한일이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해 예선에서 경쟁 상대가 적었던 2002년 월드컵에만 본선에 출전했고요. 결과는 3전 전패, 마이너스 9실점이라는 처참한 성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국에서 축구가 인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국 리그 슈퍼리그도 잘 나가고 웬만한 축구 선진국들보다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합니다. 인기 스포츠죠. 그렇다면 국가에서 안 밀어주느냐? 축구 강이었던 덩샤오핑 주석 때부터 축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현재의 시진핑 주석도 유명한 축구 팬이라 중국의 월드컵 진출과 본선 통과 그리고 우승까지가 자신의 세 가지 꿈이라 밝히고 2030년까지 아시아 축구를 제패하고 2050년엔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장대하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축구에만 7천억 이상을 쏟아붓고 유소년 축구에도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승은커녕 20년 동안 예선 통과도 못하고 비교적 최근인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도 조차화이였던 베트남에게 마저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아니 중국 인구가 무려 14억이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메시가 2,500명이 뛴다는데 이 메시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래저래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를 지극히 주관적으로 크게 세 가지 잡아봤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중국이 미친듯이 경제가 고도 성장하면서 우리의 저출산 문제까지 앞질러갈 기미가 보입니다.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으로 그나마도 자식을 하나 낳을까 말까 하다 보니 이들은 소황제로 불리며 어려서부터 응석바지가 됐고 이런 개인주의는 스포츠에도 반영되어 개인 기량만으로 평가받는 체조나 쇼트트랙, 수영 등에선 월등히 앞서 나가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단체 스포츠에선 그 힘이 떨어지는데 개인 기량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5명의 농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반해 특히나 인원도 11명이나 되고 한 골을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축구에선 그게 안 되니 유독 그 힘을 못 쓴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애초에 유능한 스포츠 인재들도 축구가 아니라 다른 개인 종목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 이득을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관시, 부모가 인맥으로 힘을 쓰면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관시 문화는 유소년 축구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식이 선수에 선발되게 코치나 감독에게 뇌물을 주고 감독은 이런 애들만 주전으로 띠껴주니 이 과정에서 2,500명이 돼야 할 메시들이 애초에 선발도 못 돼보고 사라지는 거죠. 중국의 프로축구죠. 슈퍼리그에서 중국 선수들의 연봉은 K리그의 무려 12배입니다. 자그마치 10억을 넘게 받곤 한다죠. 실력에 비해 거품이 심합니다. 돈을 이렇게 주는데 말도 안 통하는 유럽에 굳이 진출하겠습니까? 거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 굳이 대표팀에서도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보통 국대에서 활약해서 눈에 띄면 유럽 명문팀에 가는 게 일반적인 선수들의 목표일 텐데 중국 선수들은 돈도 적게 주고 적응에 고생해야 하는 유럽팀에 굳이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오히려 다치면 소속팀에서 못 뛰니까 대표팀에서 몸까지 사린다고 합니다. 슈퍼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이장수 감독이 정상에 섰을 때 비결이 뭐냐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선수들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걸 못하게 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훈련할 때 선수들이 유단 이탈 못하게 지키고 서 있고 선수들 쫓아다니면서 담배랑 술을 못 먹게 하고 복식을 못하게 한 게 다였다고 하죠. 슈퍼리그에선 얼마 전까지도 전반전이 끝나면 라커룸에서 모여 담배를 흔하게 피워댔다고 하고요. 식단 관리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게 마음껏 기름진 식사를 한다고 하죠.
한국 선수들 평균 체지방이 9%대인데 반해 중국 슈퍼리그 선수들은 12%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국의 슈퍼리그에선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데려옵니다. 첼시의 디디에 드록바는 상하이 선화에 오면서 주급으로 4억 7,500만 원을 주고 데려왔다고 하고, 브라질 공격수 헐크는 상하이 상강에 올 때 이적료만 712억을 들였다고 하죠. 이건 중국 국대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축구하면 브라질이라고 그렇게 브라질 공격수들을 자국 선수로 기화시키고 선발로 쓰다 보니 정작 자국의 공격수들은 리그에서도 국대에서도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애초에 공격수를 기피하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 이름값 있는 스타 공격수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플레이하기까지 돼버렸습니다. 대부분 축구 종주국은 영국으로 알지만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축구 종주국이라 주장할 만큼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국의 문화와 국토를 자랑스러워하며 다 문화를 배척하는 이런 중화 사상은 이미 중국 10대들도 물들어 버렸고요. 엉뚱하게도 이것은 축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축구 선진국 가면 유럽인데 나날이 발전하고 세분화되며 매일 생겨나는 축구 용어들과 명칭들을 외래어 그대로 안 쓰고 중국식으로 번역해버리니 번역하기도 적용하기도 정말 더럽게 힘듭니다. 전에 마블의 어벤져스가 중국에서 개봉됐을 때 중국식으로 히어로들 이름이 번역돼서 큰 웃음을 자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벤져스는 복수자 연맹, 아이언맨은 강철협,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 대장, 토르는 뇌신, 블랙 위도우는 무려 흑과부. 이런 웃음밖에 안 나오는 사태가 축구에도 적용됩니다. 황가 마덕리, 이건 무려 레알 마드리드의 중국 명칭입니다. 레알이 황실이라는 뜻이라 왕실 마드리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고유 명사들을 마음대로 한자로 변환하거나 원래 발음을 무시하고 비슷한 한자로 대체합니다. 이게 다 그들의 자부심, 한자 사랑 때문이죠. 크리스티아노 루오날두오, 이게 누굴까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달강두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야오네이얼 메이시, 이건 대충 아시겠죠? 네, 리오넬 메시의 중국 한자 발음입니다. 이름도 이 모양인데 전술은 오죽할까요? 외래어를 한자로 바꿀 때 명확한 규칙도 없기 때문에 매번 제멋대로 번역이 되는데, 이래서야 자국 지도자들이 빠르게 유럽 기술과 훈련들을 받아들이며 세계 정세와 흐름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시시각각 바뀌는 축구 용어들과 전술 용어를 매번 중국식 한자로 변환하는 상황에서 오역대기 1순위, 중국 지도자들의 수준을 향상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뭐든 적당히 해야지 외래어까지 한자로 억지로 변환해서 쓰는 중화 사상에 갇혀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나 안 되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밖에도 그 많은 인구가 사는 대도시를 제로 코로나로 봉쇄해 무결점으로 막겠다는 중국 체제의 무결 완벽함에 대한 집착과 결과주의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 감독 계약서엔 4면패 시 자동 경질이라는 무시무시한 계약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내력이 없어서야 감독이 무슨 전술을 시험하고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까요? 지금도 많은 감독들이 경질될까봐 아예 짐도 안 풀고 있는 게 태반이라는데, 투자를 하더라도 조바심을 버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